이 위험한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몇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 앵커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앵커링이 뭐냐면 그 앵커 코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가 있으면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돛담배가 있는데 아니 큰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어디 정박을 해 놓으려면 이렇게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닻을 내려서 이 닻의 무게로 이 배가 물살에 쓸려 나가지 않고 고정되게 하는 게 이걸 앵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앵커링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닻을 내리듯이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특정한 뭐 기준과 혹은 이미지 그런 프레임들을 씌워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이제 뭐 앵커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이죠. 자, 이때 당시가 굉장히 대단한 불장이었어요. 대단한 불장이었고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다 갔던 모두가 환희했던 장세였는데 이때 만약에 어떤 코인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한 100명 모였다고 칠게요. 100명 모였을 때 이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의 어떤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에 대해서 추측하는 질문을 하나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이때 형성됐던 15,000불, 16,000불, 하나로 한 2,1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생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감히 예상컨대 저는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10만 불, 그러니까 1억, 2억, 적어도 1억은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비트코인은 8,900만 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10만 불 간다, 10만 불 간다, 비트코인 1억 간다, 1억 간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걸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이걸 앵커링. 일단 이 시장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굳이 선물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 시장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이 앵커링에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앵커링에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야, 8,900만 원짜리가 어떻게 2천만 원이 돼? 말이 되니? 100원짜리가 지금까지 8,900만 원이 된 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다른 예시도 얼마든지 들 수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원도 안 될 때. 이때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물어보면은 1000불 언더로 나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00만 원 이상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8,900만 원, 1억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없었을 테지만 그 사람은 정말 좀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격이 20만 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야, 20만 원짜리가 야,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간다고? 이 20만 원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루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나 코인이 이제 100불 넘는 가격, 전 뭐 가격을 정확하게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하루아침에 엄청 급락을 했어요. 그때 아마 한 30불, 20불 그 수준까지 급락을 했는데 그때 산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
이 정도 가격이었던 애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제 반등은 와. 이만큼 떨어졌으면 여기가 저점이야. 루나가 어떻게 됐나요?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모토로라 망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요. 노키아, 도시바, 소니 망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삼성은 안 망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링의 함정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시장에서는,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지. 어제 제가 십스캔 무빙에 당했던 그 흑우 인증했던 차트죠.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랬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해봤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앵커링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어떠한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떤 그 앵커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인식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는 게 사람의 인지 능력이거든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고, 앵커링에 완전히 빠지지 않는 건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지만 그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순간, 중요한 고점, 중요한 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못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냐면 고배 선물을 치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고배 선물조차 아니고요. 그냥 레버리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현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1배로 롱 치고 1배로 쇼 쳐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단기 거래든 장기 거래든 중기 거래든 상승을 예상한다면 그냥 현물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하락을 예상한다면 그냥 1배로 숏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아마도 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트레이딩에 능숙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현물만 하세요. 현물만. 이런 얘기는 아마도 여러분들 혼자서도 되게 스스로 청산 당하면서 다시는 뭐 고배 선물 치지 않겠다. 나는 저배만 하겠다. 리스크 관리해야지. 손절 지키겠다. 이런 다짐을 이제 수도 없이 하셨을 거고, 모르는 내용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배 선물의 위험성은. 그래서 이 좀 뭔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게요. 혹시 카지노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강원랜드, 그런 그 외국인 대상 그냥 그 카지노 말고 한국 사람도 갈 수 있는 강원랜드라도 혹시 한번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 강원랜드 같은 그런 카지노를 가면은 룰렛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룰렛이 있고 룰렛을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이제 구슬을 하나 던지는데 여기에 이제 0부터 이렇게 36까지 0, 1, 2, 3, 4 이런 식으로 36개의 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칸은 전부 다 그 빨강 아니면 검정으로 이렇게 번갈아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베팅하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어, 홀수나 짝수에 베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빨강색이냐 검정색이냐에 베팅할 수 있어요. 이 0짜리를 제외하고 1부터 36까지 베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홀수에 베팅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이 나오면 내가 돈을 버는 거고요. 뭐 홀수에 베팅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가 나왔다. 그럼 제 돈을 잃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짝수에 베팅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거고. 혹은 뭐 빨간색이나 검정색에 똑같이 베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카지노 측은 이제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절반씩, 그러니까 그 카지노 룰렛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홀수나 짝수에 베팅할 가능성, 그 확률과 혹은 뭐 빨간색이냐 검은색이냐의 이제 베팅할 확률은 정확히 이제 5대 5죠. 그 순간순간 뭐 5.5 대 4.5, 뭐 6대 4 혹은 7대 3 이런 식으로 갈릴 수도 있겠지만 룰렛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 확률 자체는 50%에 계속 수렴해 갈 거예요. 평균 회귀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 카지노에서 이제 비결을 내는, 그 수익을 내는 비결은 이 0짜리예요. 제로홀. 이 제로홀에 만약에 구슬이 떨어지면 홀수가 됐든 짝수가 됐든 검정이 됐든 빨강이 됐든 거기에 베팅한 모든 사람들의 돈을 카지노가 가져가요. 그래서 카지노 측은 그 룰렛을 돌리는 사람들이랑 혹은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그 모든 게임을 당연히 이제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고 막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한정으로 제공을 해주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이 게임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물 시장이랑 똑같아요. 롱 있고요, 숏 있고요, 청산 있어요. 홀수 있고요, 짝수 있고요, 검은색 있고요, 빨간색 있고요. 그리고 제로홀이 있어요. 내가 롱을 걸었다가 돈을 벌면은 그 돈은 내 거예요. 숏을 걸었다가 돈을 벌면 그 돈은 내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써서 청산을 당하면 내가 건 모든 돈은 거래소 거예요. 제가 건 모든 돈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거래소에서 가져갑니다.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우리는 롱숏에 베팅해요. 그리고 제로홀에 떨어지면 다 잃어버려요. 자, 사람의 뇌는 항상 더 큰 자극을 추구해요. 항상 더 큰 자극을 추구한다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막 완전 꼬꼬마일 때 뇌는 완전히 이제 프리하죠. 이제 굉장히 그 클린한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에 든 게 없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모든 게 자극이거든요. 모든 게 처음이고 모든 자극이 새롭고요.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평범한 일상을 매일매일 겪다 보면 하루가 굉장히 짧죠. 저는 그걸 되게 느껴요. 어릴 때에 비하면 나의 24시간은 너무 짧다는 걸 느껴요. 사람은 결국 호르몬에 지배받는 그런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설계돼 있는 생명체예요. 뭐 그 동물 자체가 그냥 뇌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에 그 지배받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100만 원. 1000불이라고 할게요. 이 1000불 중에 1%를 10불이죠. 1%를 100배 레버리지를 걸어서 롱을 탔어요. 그랬는데 비트코인이
10%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100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저는 100불 수익을 본 거죠. 1000불이 이제 110불이 됐어요. 1100불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00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에는 현물로 뭔가 다른 코인을 샀다고 칠게요. 그럼 1100불을 걸어가지고 그냥 현물로 그냥 그 갑자기 또 올라가서 10%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1100불에 10%니까 이제 110불을 또 번 거죠. 110불을. 그럼 1210불이 됐네요. 이 두 경우가 만족도가 같을까요? 자극이 같을까요? 이미 그 우리의 뇌는 1000%의 수익률이 보여주는 1000%의 수익률로 느낀 그 자극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 번 고레버리지로 선물 거래를 했던 사람이 현물 시장에 다시 참여하실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여러 번 10배, 20배, 50배, 70배, 100배 쓰면서 선물 거래로 아무리 소액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거래를 했던 사람이 과연 현물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물론 뭐 현물 시장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죠. 투자 시장은 당연히 위험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적어도 0이 될 가능성은 없는, 한 번에 0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 현물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부터 선물 거래가 진짜 역병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조성된 선물 거래 문화가 이때 잠깐 조성된 거예요, 진짜로. 선물 거래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안 했어요, 사람들이. 이때 조성된 선물 문화가 여기까지 오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때 선물 맞들린 사람들,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혹은 이때 선물 맞들린 사람들,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지금 이 상승장에서 현물로 돈 번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흔치 않다고 봐요. 없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흔치 않다고 봐요. 이 선물 거래가 진짜 코로나 마냥, 예? 이 코시국 마냥 이만큼 이어지면서 어떤 선물 거래 트렌드를 만들기 전에는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땠냐면 코인 트레이딩 자체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야, 이 시장은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진짜 순식간에 돈을 몇십 %씩 잃을 수 있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소액으로 해야 돼. 전체 자산의 몇 % 정도로만 해야 되는 시장이야 라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얘기해 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선물 거래가 어떤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 저는 선물 위주로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너 되게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하는구나 이래요. 예전에는 코인 투자 자체가 현물이든 뭐든 간에 그냥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선물 거래한다 그러면 너 미친 거야? 그냥 그런 미친 도박 같은 게임을 왜 해? 라고 하던 사람들이 저배율로 3배, 5배 굴리는 사람한테 와, 너 진짜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한다 라고 얘기해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예요. 아까 카지노의 예를 들었지만, 카지노는 그래도 0부터 36까지의 숫자 중에 단 한 개만 제로홀이잖아요.
단 한 개만 내가 100% 잃을 가능성이 있는 군형이잖아요. 근데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면 쓸수록 이 0부터 36개 중에 그 제로홀이 10개, 20개, 30개 혹은 35개씩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은 거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그렇게 돈을 쓰실 거면 차라리 어디 고아원에 기부하세요. 그냥 유니세프에 기부하세요.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드세요. 그 돈으로 가족들한테 좋은 거 선물해 주세요, 그냥. 그리고 그 돈으로 그냥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차라리 돈을 쓰세요. 그럼 월급 오르고 연봉 오르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고 그럼 나중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드 전체가 늘어나니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 안 해도 충분히 현물로 돈 벌 수 있어요. 예? 레버리지 쓰지 마시라고요. 안 그래도 이기기 어려운 시장인데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트레이딩 판이라는 게 안 그래도 꾸준히 누적해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인데 왜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버는 한 번 손대면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한 번 고레버에 절여진 뇌는 그 높은 레버리지가 주는 그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은 저 레버리지로도 못 돌아와요. 현물로 못 돌아오는 건 거의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저 레버로 못 돌아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저 레버리지 쓰면 안 되냐? 혹은 그냥 격리로 뭐 전체 자산의 뭐 트레이딩 시대에 뭐 0.2%, 0.1% 이렇게 소액으로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사람은 바보짓을 반드시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0불 중에서 10불로 1000불 중에서 10불로 맞죠? 1000불 중에서 1불로 10불 맞구나. 1000불 중에 10불로 100배 쳐가지고 1000% 먹은 거랑 1100불로 그냥 현물 풀매수 박아서 10% 먹은 거랑 오히려 돈은 현물 매수가 더 벌었는데 만족도와 느끼는 자극과 그 쾌락의 그 강도는 1000배가 훨씬 강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1000불 중에서 1% 격리 100배만 계속 거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패를 해서 이 1000불이 한 600불, 500불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전체 자산의 40%에서 50%가 까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이 1000%, 2000% 수익 났던 거 기억하고 이 전체 시드를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0배, 40배에 안 넣을 거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실수 안 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사람은 바보짓을 해요. 반드시 알면서도 바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저처럼 1배롱 1배쇼 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그 학고 유튜버한테까지 와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정말 능숙하게 트레이딩하는 분은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환경 자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현물 거래소만 사용하세요. 비트겐 뭐 맥시 뭐 빙본 빙엑스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그냥요. 제발요. 그냥 업비트 쓰세요. 그냥 장 좋을 때만 거래하시라고요. 장 안 좋을 땐 돈 버시고요. 그냥 저축하시고요. 장 좋을 때만 참여하셔서 돈 버시라고요. 이게 이 시장에서 그나마 현실 그 현생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주 장 좋을 때, 그 상승장일 때만 참여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더라도 물론 공부나 그런 학습이 잘 돼 있으면 나름 다 막 순환매도 돌리고 하면서 돈을 막 많이 많이 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락장일 때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상승장일 때는 그냥 현물로 발라 먹으세요. 그렇게 해서 현물에서 자신감이 정말 많이 이빠이 찼으면 그때부터 선물 거래를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이건 진짜 왜 내가 이렇게까지 열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58,000%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심이에요. 정말 58,000% 아니 58만 프로, 800만 프로, 1000만 프로,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레퍼럴 안 해요. 전 레퍼럴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유튜브 하면서 레퍼럴 빨 생각 없어요. 진심이에요. 왜 레퍼럴 하기 싫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영상 찍을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레퍼럴 빨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선물하지 말고 현물하란 말을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분석 영상이 됐든 다른 영상이 됐든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인데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